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 현안의 기조가 대폭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취수원 안동댐 이전, 재정 운용 방향 등 정책의 틀이 조정되고 있는 건데요.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핵심 현안의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정치 일정과 새 정부의 기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퇴임한 지 2달 만입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시도 간 불협 화음만 키웠다는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요거는 다음 민선 9기 때 의제로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우선적으로는 낮은 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한다든가 낮은 단계 통합 문제 그런 부분도 우선은 좀 나눠서 검토를 해야 된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검토됩니다. 안동댐만 고집하지 않고 구미 해평 취수장도 선택지에 포함됐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중금속 오염 및 막대한 사업비 논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동댐 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다면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해평 취수함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열어놓고 지금 정부 여당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시 공영 개발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황 등으로 좌초된 민관 공동개발, 정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방식으로는 사업 표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SPC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떤 공영개발, LH가 들어온다든가 민간이 들어온다든가 사업 리스크를 좀 줄이면 SPC도 가능하다. 근데 기존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던 긴축 재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은 공유 재산 매각과 함께 지방채 발행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퇴행과 폭주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진즉에 이것을 제대로 견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앞으로 과제도 많기 때문에 대구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시장 공백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거센 변화의 파고 속에 대구시 권한대행 체제가 재검토에 나선 주요 정책들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시가 돌연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안동댐을 고집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평 취수원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으로 물 부족을 우려했던 상주와 의성 등 낙동강 유역은 대구시와 새 정부의 정책 협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46만 톤의 안동댐 물을 낙동강을 거치지 않고 도수관을 통해 받겠다는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계획. 설마 하던 계획이 올해 초 환경부를 통해 구체화되자 낙동강 물 부족을 우려한 안동댐 하류, 특히 상주와 의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동댐에서 46만 톤이라는 그 물을 대구 시민들이 365호를 뽑아간다면 220개 되는 양수장이 가동을 못하고 농사를 못 짓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 지겠습니까? 그런데 낙동강 물이라는 게 안동 시민들의 물입니까? 봉화에서 태백에서부터 흘러서 낙동강 수계에 사는 모든 시민의 몫이지. 대구 취수원 문제가 경북 북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이를 조정해야 할 경상북도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의회 5분 발언에서 김홍구 도의원은 더 이상의 분쟁 확대를 막으려면 낙동강 권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물관리 협의체를 경상북도가 서둘러 직접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립적 관전자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조정자로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 소관 사업이란 이유로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더 이상 발뺌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불분명했던 낙동강 지자체들의 수자원 활용권과 물 배분 형평성도 이참에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문제는 낙동강 유역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조율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댐 취수원 이전에 단초가 된 3년 전 구미 해평 취수 합의안 파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 돌연 대구시 안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시의회에 출석한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을 새 정부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해평 취수함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열어놓고 지금 정부 여당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새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질지 신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데 상품권 발행 규모가 1조 3,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은 최대 20%까지 할인에 적용받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배정한 추경액은 4천억 원, 이 가운데 경상북도가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추경에서 14%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북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1조 3,460억 원에 이릅니다. 확보한 국비 547억 원 가운데 456억 원은 22개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시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 지원입니다. 나머지 91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몫으로 배정됐습니다. 할인율은 일반 지역으로 분류된 7개 시군의 경우 7%,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은 10%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최대 10% 추가 할인을 받게 되는데 5곳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존 10% 할인에 추가 할인 10%를 더해서 최대 20%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이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타 시도보다는 좀 많이 확보해 것 같습니다. 1999년 처음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북도 내 가맹점은 12만 4천여 곳, 도내 전체 소상공인 38만 개 업체의 31%에 해당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음식점과 주유소, 슈퍼마켓,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음식점 사용이 가장 많습니다. 1인당 연간 6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가맹점당 1,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에서 순환되지 다른 시군에서나 또 타 시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1조 3천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에 외래종인 집쥐가 급증하면서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쥐를 박멸하는 것보다 적정 관리를 통한 박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천연보호구역 독도에는 2008년 처음 집쥐가 목격된 뒤 150마리까지 급증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의뢰로 독도 집쥐 관리 사업 용역을 맡았던 대구대학교 조영석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무인센서 카메라에 집쥐가 716차례 포착됐습니다. 서도 주민 숙소에서 359차례로 가장 많았고 동도 헬기장에서 126차례 발견됐습니다. 독도 전역에 집쥐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집쥐는 조류의 알과 새끼를 잡아먹고 벽과 식물을 뜯어먹으며 곳곳에 굴을 파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에서만 사는 식물인 독도 해국과 독도 개짱대까지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도 집쥐는 유전자 분석 결과 울릉도에서 배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수 한 쌍이 1년에 최대 46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합니다. 한 쌍의 암수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많은 수의 쥐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개체가 아주 적은 수가 남아있어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집쥐는 시력은 약하지만 후각과 청각, 촉각이 매우 발달해 포획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집쥐 박멸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울릉군청이 2019년과 2020년 독도 집쥐 포획에 나서 95마리를 잡아냈지만 박멸하지 못하는 등 포획과 번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한 마리까지 잡고 혹시 남아있는 게 모르니까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덫들을 설치해 갖고는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새로운 대치 방법은 집지의 주요 은신처를 중심으로 특수 덫과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포획해 개체군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생명 주기가 짧은 집지는 태풍과 가뭄, 기온 급변 등의 자연적 환경 교란으로 독도에서 방변할 수 있습니다. 독도 크기의 작은 섬에서 외래종으로 유입됐던 쥐를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집지 개체 수를 관리하면서 박멸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마리라도 더 솎아내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자주 이렇게 가서 이제 포획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환경당국은 독도의 집지 문제를 2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집지를 퇴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뚜비와 달빛 기사단이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뮤지컬이 제작되지만 자치단체가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두꺼비 서식지로 유명한 대구 수성구 망월지 호수마을에 두꺼비의 정령 뚜비가 호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수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마법사 자바가 돌두꺼비를 훔쳐서 생긴 일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캐릭터 뚜비를 내세워 한국 최초로 어린이 뮤지컬로 만든 뚜비와 달빛 기사단입니다. 성인 뮤지컬만 하다가 어린이 뮤지컬을 하면서 관객 반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순수해졌고. 뚜비와 달빛 기사단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형 판타지 뮤지컬을 목표로 합니다. 뚜비는 망월지를 지키는 수호 정령으로 친구인 도리와 달빛 기사단과 함께 서쪽의 흑마법사를 물리치고 호수를 지키는 여행을 하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예요. 뚜비와 달빛 기사단은 제19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특별 공연으로도 초청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캐릭터 뚜비를 앞으로 웹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도서 출판, 체험형 전시와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뚜비와 기사단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모두 3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구미시 의회가 안주찬 구미시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폭행건에 연루된 안주찬 시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지만 당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면서 안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2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가 27%, 경북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심근경색 발병 후 2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 30%, 경북 39%로 집계됐습니다.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증 외상 발병 후 1시간 미만 도착 비율은 대구 24%, 경북 40%로 나타났습니다.